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자연계열 B의 대문항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칠판에 일단 그림하고 문제는 적어놨고요. 일단 보니까 반지름이 S인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또 R인 원이 있고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그림에서는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생략돼서 눈사람처럼 생긴 이런 얘들아 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자, 2-1번 알파의 범위를 구하고 F알파를 한번 구해봐라. 근데 F알파가 뭐냐면 이 눈사람의 외형 가장 뭐라 그래 이걸? F알파가 이거죠 지금? 이 둘레 눈사람의 둘레 눈사람의 둘레 길이를 얘들아 문제에서 F알파라고 얘기했는데 F알파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래? 당연히 얘들아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래?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2-2번은 뭐냐면 이제 G알파는 뭐냐면 여기 머리 부분의 둘레를 G알파라고 했을 때 G알파의 도함수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래? 라고 지금 질문을 했고 2-1번에서는 F알파를 표현해줘. 2-2번에서는 머리 쪽 둘레 길이의 도함수의 범위를 찾아줘.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묻고 싶은 거겠죠. 결국 저 둘레 길이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각 알파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주어져 있고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딸려있는 소문항이 3개가 아니고 요거 빼고서 여기서 1로 물어보게 되면 진짜 어렵죠. 이 문제는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나마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냥 G알파를 정의해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를 일단 계산으로만 덤비면 못 풉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아마 시험 시간 내에 못 풀어낼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능은 얘가 직관적인 풀이도 가능하죠. 그리고 논술은 일단 어찌되었건 논증을 해야 되니까 자세히 서술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 논술은 무조건 계산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 계산을 풀면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논술은 특히나 이 세종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못 풀어내실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되었건 생각을 좀 하고 문제의 조건들과 조건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러다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식으로 얘들아 논증도 좀 하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얘들아 이게 지금 접선이거든요. 이게 접선이니까 얘들아 당연히 이거는 직각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얘도 얘들아 아래쪽에 있는 원의 접선이거든요.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역시 직각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180도 파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도 180도 파이가 돼야죠. 따라서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얘는 6분의 5파이죠. 자, 그래서 저 각을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삼각형의 세 각을 더하면 파이가 돼야죠. 근데 여기 6분의 5파이가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문제에서 이 각도 구하라고 돼 있었는데 각 P, O2, O1 P, O2, O1 요 각을 세 각을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저 각은 얘들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어찌되었건 얘들아 눈사람이 생기려면 어찌되었건 얘들아 알파는 0보다는 커야겠죠. 똑같은 논리를 얘들아 요각도 얘들아 0보다는 커야겠죠. 즉 이 각이 0보다는 커야겠죠. 따라서 얘들아 알파는 6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물어봤는데 2개를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F알파인데 F알파요? F알파면 이 둘레 길인데 둘레 길이거든? 둘레 길이면 일단 얘들아 머리 부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F알파는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 답지에다 머리, 몸통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봅시다. 자, 이건 얘들아 그냥 호도법 쓰면 되겠네. 요 둘레 길이가 얼마야? 라고 돼 있잖아. 요 둘레 길이가 얼마야? 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요게 6분의 5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비층이니까 이쪽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전체가 2파이인데, 요 두 개를 빼버리고 나면 요쪽 각을, 아니, 부채꼴에서 얘들아 호의 둘레 길이는 뭐야?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이잖아.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얘들아 문제에서 S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각을 좀 구하겠다는 건데 중심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2파이에서 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두 번 뺀 거. 자, 그러면 호도법에 의해서 저게 둘레의 길이, 머리 부분의 둘레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몸통 부분은 자, 이 부분인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R입니다. 그 다음에 각이 알파, 이쪽도 알파. 그럼 2파이에서 알파를 두 개 뺐으니까 아래쪽 몸통 부분의 둘레 길이는 R 곱하기 2파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냥 호도법 두 번 쓴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일단 답은 아니죠. 왜? 알파에 대한 함수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모든 변수를 알파로 표현해 줄래? 이게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데 모든 변수를 알파로 표현해 줄래? 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보면 S 0과 1 사이의 변수죠. R 이렇게 해서 얘들아 두 개의 서로 다른 얘들아 변수가 섞여 있으니까 얘네를 전부 다 알파로 바꿔줄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삼각형만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거 1이고요. 이거 S고요. 이거 R이고요. 요거 6분의 5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요. 이거 알파고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따라서 얘들아 이건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사인 6분의 5파이 분의 1 같다. 자, 사인 알파분의 S 같다.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R. 그냥 사인 법칙 썼고요. 이 중에서 얘들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이죠. 그거의 역수니까 얘는 2죠. 얘는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얘들아 S는 2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네. 자,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은 2 곱하기 얘가 되겠죠? 대입하겠습니다. 2 곱하기 사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찌되었건 F알파는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구하면 일단 2-1번의 답은 다 구한 거야. 다 구한 거거든? 다 구한 건데 이제 2-2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리 부분. 이게 머리 부분인데 얘를 2-2번에서는 얘를 얘들아 G알파라고 놨죠. 얘를 G알파라고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식을 조금만 가다듬어 볼게요. 대입해서 식을 살짝만 가다듬어 볼 건데 자 여기 볼게요. 2로 묶을 수 있고요. 여기 앞에 2가 있어. 자, F알파 다시 한번 써볼게. F알파는 2가 있고요. 2로 묶겠습니다. 그럼 4가 되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는 2로 묶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수열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은 뭐였죠? 규칙이나 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계산하지 마라. 함부로 계산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일단 그러면 규칙을 못 찾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얘들아 2로 묶고요. 2로 묶겠습니다. 4.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2로 묶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식이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얘를 G알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 얘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 미친 척하고 얘가 6분의 5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쓰는 순간 관계 파악은 진짜 쉽지 않아요. 관계 파악을 뭔가 좀 하려고 한다면 계산을 최대한 미루는 게 답이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알파 대신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왔네. 알파 대신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왔어. 그럼 진짜 알파 대신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알파가 되네. 얘가 알파가 되네. 따라서 선생님 뒤에 있는 식을 앞에 있는 식에다 알파 대신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한 식이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을 내가 G알파라고 문제에서 정의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관계 파악을 해달라는 거죠. 2-2번을 일단 물어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관계 파악을 네가 할 수 있겠냐. 이걸 깔아주기 위해서 2-2번을 물어본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수능을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변수가 알파인데 변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이거 대칭인데. 대칭을 파악하고 싶다면 가로하고 가로를 더하면 6분의 파이가 되는데 걔의 절반. 즉 1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대칭이다. 여기까지 읽어내시면 2-3번까지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보 파악은 끝난 거죠. 자, 이제 2-2번에 집중할게. 2-2번은 G알파가 이거야. G알파가 이거고요. 자, G알파만 써볼게요. 아까 4였나? 이제는 관계 파악 끝났으니까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6분의 5파이. 자, 4알파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4 사인 알파 곱하기 6분의 5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G알파는 관심 없대. G 프라임 알파에 관심이 있대. 그럼 뭐 당연히 얘를 미분해야겠죠? 뭐 곱에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자, 4가 있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1이고요. 앞에 거 그대로 가겠죠.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지금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함수란 말이죠. 도함수도 얘들아 어찌됐건 함수거든. 난 이 함수의 범위를 찾고 싶어. 난 이 함수의 범위를 찾고 싶고 당연히 얘들아 알파의 범위는 아까 2-1번에서 찾았죠. 이 범위 안에서 얘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야.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돼 있거든.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얘를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를 내가 그려서 뭔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네가 이걸 그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이걸 내가 그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 얘기는 100번도 넘게 했어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뭐죠? 그래프를 봤을 때 그릴 자신이 없으면 미분해라. 그러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시 이거 함수죠. 못 그리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미분하세요. 그게 우리가 미분을 배운 목적이잖아. 따라서 나는 이게 도함수로 읽지 않을게. 왜? 나의 관심은 얘고 얘 입장에서 도함수죠. 얘 입장에서 도함수. 이걸 왜 구하죠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 G알파의 볼록성을 파악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함수, 즉 G' 알파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겠다. 그래서 나는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얘의 도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 또 곱의 미분법. 마이너스 4 사인 알파 6분의 5파이 더하기 알파. 그 다음 뒤에 건 미분하면 4 코사인 알파.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4 코사인 알파. 그러면 8 이렇게 되겠네. 항상 문제 풀면서 목적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한 이유는 얘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그리려면 어떤 함수를 그리려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부를 조사한다. 이게 미분의 생 기초잖아. 생 기초니까
도함수를 한번 구해봤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얘 부호를 파악해야 되겠다. 얘 부호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 다음 수능 문제 풀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친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이거거든요. 는요. 이게 얘들아 수능 문제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거죠. 왜? 도함수를 왜 구하는 거야? 부호를 판단하려고 구하는 거야. 그럼 는영은 왜 놓는 거야? 부호 판단이 잘 안 돼. 그럼 는영해서 부호가 바뀌는 점이 있나? 그걸 조사하려고 는영을 놓는 거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일단 도함수 요거 얘 입장에서 얘가 도함수니까 얘 내가 부호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하셔야죠.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부호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저 부호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4로 묶을 수 있겠네. 얘부터 쓸까? 2 코사인 알파. 그 다음 4로 묶었으니까 오케이 빼기 사인 알파.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더하기 알파.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을까? 누구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부호를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0 대입하면 1 되고요. 6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보다는 클 거고요. 1보다는 작을 거야.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그런데 얘들아 내가 2배 할 거야. 2배 하게 되면 루트 3 2 코사인 알파 2 앞에 있는 i는 1.7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i구나. 다시 뒤에 거 볼까요? 사인 알파는 얘들아 0과 30도 사이에서 사인 알파는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6분의 5파이 더하기 알파는 0 대입하면 6분의 5파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파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즉 얘는 제일 커봤자 얼마다? 파일 거란 얘기죠. 얘는 제일 커봤자 파일 거다. 그럼 여기다 살짝 곱혀볼까? 얘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 얘가 제일 클 때가 2분의 1일 거야. 그리고 얘가 제일 클 때가 얼마냐면 파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제일 큰 값은 2분의 파이. 이거보다는 얘를 어찌됐건 이 값은 뭐하죠? 작죠. 파이는 3.14고요. 2로 나누면 1.57. 앞에 있는 2 코사인 알파는 1.7보다 크죠. 즉 앞에 있는 i가 뒤에 있는 덩어리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너는 양수다. 이거를 파악하는 게 2-2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러면 끝난 거잖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도함수를 구했더니 도함수가 항상 뭐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다. 그 말은 얘의 원래 함수, 즉 G' 알파, 얘가 증가함수다. G' 알파는 증가함수네. G' 알파는 증가함수야. 지금 무슨 얘기죠? 여기 볼까? 알파가 커지면 얘들아 머리 부분의 둘레는 점점 커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머리를 바라보는 각이 커지면 어찌됐건 위에 있는 원이 커질 테니까 당연히 얘들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자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범위가 얘들아 0하고 누구 사이야? 6분의 파이 사이야. 끝점은 제외하래.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이게 얘들아 누구의 범위야? G' 알파의 범위야. 그런데 이 범위를 얘들아 누가 A부터 B까지가 얘를 포함하고 싶대. G'X의 범위 값의 범위가 A, B를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되구나. 자, 선생님 G' 알파는 얘하고 얘 사이니까 얘들아 요 범위야. 요 값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이 값 내가 알아내고 요 값 알아내면 G' 알파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점 제외니까 요렇게 그러면 0을 대입해야 되는데 선생님 0은 대입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왜? 범위가 아니잖아. 범위가 아니라 대입할 수 없거든. 그런데 얘들아 어찌됐건 얘들아 이쪽에서 무한히 다가간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극한으로 대체하면 되겠구나.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면 경계를 구할 수 있겠구나. 아, 이쪽 경계는 주어진 도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을 이용해서 경계를 찾아낼 수 있겠구나. 똑같은 논리로 오른쪽 경계, 얘는요 6분의 파이의 좌극한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리미트 알파가 6분의 파이로 가는데 좌극한으로 갈 때 그때더라 G' 알파. 선생님 경계 함수값을 대입할 수 있는데 경계를 어떻게 찾죠? 물론 수능에선 여러분들은 그냥 0 대입하시고 6분의 파이 대입하겠죠. 그건 수능풀이고 이건 논술풀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다 G0이고 여기는 G6분의 파이 하면 바로 감점이죠. 바로 감점 들어가. 경계는 얘들아 포함 아니래며. 그럼 극한값으로 대체하셔야죠. 그러면 자 0 대입하겠습니다. 어디 있어? G' 알파 여기 있네. 0 대입하면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이것도 얘들아 0이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이건 1이고요. 그럼 4 곱하기 0 대입하면 4 곱하기 6분의 5파이니까 3분의 10파이네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6분의 파이를 대입하러 가겠습니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거 파이네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네요. 2 루트 3파이.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네요. 그래서 여기는 2 더하기 2 루트 3파이. 자, 요게 얘들아 G' 알파의 범위인데 문제에서 얘들아 이 범위를 A와 B로 감싸고 싶다. A와 B로 감싸고 싶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넓게 잡으면 되지 뭐.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A의 최대값 구하래. 최대한 오른쪽으로. 얘는 최대한 왼쪽으로 범위를 좁혀봐라 라는 뜻이니까 얘 포함되지 않고 얘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경계와 경계가 겹치면 되겠네. 따라서 A는 3분의 10파이보다 왼쪽에 있거나 겹쳐도 무방하다. 어차피 둘 다 열린 공간이니까 똑같은 논리로 B는 2 더하기 2 루트 3파이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또는 두 개가 겹쳐도 상관없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3분의 10파이, B의 최소값은 2 더하기 2 루트 3파이. 이렇게 해서 일단 2-2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세종대학교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2-2번 해결을 했고 좋아요. 해결을 했어. 해결을 했고요. 자, 지워졌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2-3번은 F알파가 최소가 될 때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F알파죠. 그러면 칠판에 써있죠. 2-3번 다시 한번 써볼까? F알파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2번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는 못 푸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의 못 푼다고 봅니다. 아마 요거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걸 풀었던 수험생들도 직접 도전을 하셨다면 거의 그냥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산도 만만치 않고 판단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얘의 최대 치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얘들아 그릴 수 있겠어? 이 상태로 못 그릴 것 같은데 미분하겠죠. 자,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 미분했던 애도 이렇게 됐거든. 그 다음에 최대란 말이 나왔고 최소란 말이 나왔거든요. 자, 생각해봐. 알파의 구간이 열려 있는데 양 끝점은 제라는 뜻인데 양 끝점을 제했는데 최대나 최소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극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다가 뚫고 뚫어버리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가 존재한다는 말에 이 사이에서 극소가 있다는 얘기고 최대가 있다는 말은 이 사이에 극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성립할 테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극값이 있다는 얘기인데 는 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G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얘들아 이제 이런 게 사실 득점 포인트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2-2번에서 뭘 봤죠? G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 알파는 도함수가 양수였죠. 도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바꿔 말하면 1대1 대응이죠.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알잖아. 도함수도 함수야. 함수에다 알파 대입하고 함수에다 얘 대입했어. 그랬더니 값이 뭐가 돼? 같대. 그러면 알맹이와 알맹이는 같다? 참 거짓. 거짓이죠. 함수 값이 같아? 그럼 알맹이도 같아? 그거 거짓말이잖아. 2차 함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에서 함수 값이 같아.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야?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만약 함수가 1대1 함수라면 그때는 두 개가 서로 같아지려면 알맹이가 서로 같다. 따라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데 G 프라임 알파는 증가함수 또는 뭐 1대1 함수이므로 알맹이와 알맹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알파는 1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도함수가 0 되는 순간이 한 번 있다. 그게 바로 12분의 파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 얘들아, 답이라고 쓰시면 틀리죠. 저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판단하셔야죠. 저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연습장에 이런 거 그리시겠죠? 아니면 답지에 그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G 프라임 알파는 증가함수였죠. 그러면 선생님 F 프라임 알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F 프라임 알파는 얘들아 G 프라임 알파에서 G 프라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빼는 거거든. 그런데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라고? 1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 관계거든. 따라서 대칭 데칼코마니 하면 자 얘가 바로 얘들아 G 프라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너무나도 명백하죠. 자 뭐야? 뭐에서 뭐를 뺄 거지 얘들아? G 프라임 알파 노란색 그래프에서 G 프라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란색 그래프를 뺄 거라고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자.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마이너스고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답지에다 이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이 그림은 그리지 마시고 12분의 파이를 경계로 해서 자, 요건 내가 지울게요. 즉 x가 1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거기선 얘들아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뺐더니 음수가 나왔죠. 노란색에서 도함수 지워버렸구나.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뺐어. 그게 바로 얘들아 F 프라임 알파였잖아. 그 다음 반대쪽은 얘들아 역전되죠? 이므로 함수 F 알파는 x는 12분의 파이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답의 알파는 자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에서 최소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번은 가볍죠. 2-1번은 내가 봤을 때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99%는 풀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2-1번은 변별력 없는 문제고 실제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2-2와 2-3이었는데 진짜 변별력은 2-1번을 풀면서 F알파를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의 딱 절반입니다. 이 문제의 딱 절반 정도의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G알파를 우리가 2-2번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계도함수를 구한 이유는 원래 함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도함수가 궁금했기 때문에 도함수의 도함수 차원에서 구한 것이고, 그 다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파악을 해서 F' 알파의 부호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 이런 서술만 정확하게 하시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답을 점수를 받을 텐데, 실제로 세종대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내가 말했어요. 수리논술에 남보다 1점만 더 받으면 합격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쓸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함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함수의 합차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관계 파악이죠. 그 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규칙을 파악하겠다는 건데, 규칙을 파악하려면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죠. 이거 함부로 손대지 마. 이거 손대는 순간 6분의 5 파이 더하기 알파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관계는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경험치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어낼 수